실험실에서 만드는 랩 다이아몬드와 천연 다이아몬드를 일반인이 절대로 구분할 수 없다? 과연 그럴까요? 명품 주얼리 다이아몬드와 랩 다이아몬드 과연 차이가 없을까요?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제품들 비교하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까르띠에 목걸이, 그리고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반지, 어니스트 서울 반지, 팔찌, 그리고 귀걸이에요. 그리고 또 랩 다이아몬드로 알로드라는 브랜드의 7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티파니 앤코 하트 다이아 목걸이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건 너무나 작은 멜리 다이아몬드라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는 큰 다이아몬드들로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개인적인 저의 의견과 비교해본 결과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 생성 과정과 채굴 과정 대 랩 다이아몬드 생성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봅시다. 천연 다이아몬드는 지구 역사의 산물로 대부분 약 30억 년 전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오래된 것이죠. 다이아몬드 형성은 지구 맨틀의 상부, 즉 지표면에서 약 150에서 200km 깊이에서 일어납니다. 이곳의 온도는 900에서 1300도, 압력은 45에서 60kBA에 달하는데 이는 지표면 대기압의 약 5만 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극한 조건에서 탄소 원자들이 등방전개 결정 구조를 형성하면서 다이아몬드로 변환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이아몬드는 독특한 물리적 특성을 얻게 되는데 모스 경도 10의 최고 경도를 가지게 되죠. 다이아몬드가 지표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킴벌라이트의 마그마의 급격한 상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마그마는 상승하며 킴벌라이트 파이프라고 불리는 수직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이아몬드가 지표면으로 운반되는 것인데요. 다이아몬드 채굴은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을 사용하는데 킴벌라이트 파이프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노천 채굴, 지하 채굴, 해양 채굴 등으로 나뉩니다. 특히 해양 채굴은 주로 나미비아 해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채굴된 광석은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놀랍게도 250톤의 광석에서 겨우 1캐럿, 2.2g의 보석급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천연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랩 다이아몬드는 실험실에서 천연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조건과 같은 조건을 형성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다이아몬드를 랩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이 랩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기술이 CVD라고 통제된 실험실 안에서 재배되다 보니까 높은 수준의 순도와 최소한의 불순물이 들어가서 다이아몬드가 정말 깨끗하다고 합니다. 천연 다이아몬드와 물리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광학적으로도 이 특성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이에요. 최고의 보석 감정사조차도 육안으로는 둘을 절대로 구별할 수가 없다고 하고요. 쉽게 구별하려면 $10,000짜리, 우리 돈으로 한 1,300만 원짜리 특수 장비가 필요할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 랩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약 30%에서 40% 저렴합니다. 그 세공 가격도 천연 다이아몬드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중상급 기준 천연 다이아몬드는 1캐럿에 1,500만 원 수준이지만 랩 다이아몬드는 하나로 3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점이 랩 다이아몬드 가격이 점점 더 내려가고 있어요. 2018년 이후에 최근까지 무려 87%나 급락한 거였고요. 랩 다이아몬드의 주요 생산국인 인도와 중국, 이 두 나라가 진짜 다이아몬드를 미친 속도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랩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생산하는데 더 많이 뽑아내고 있죠. 랩 다이아몬드는 몇 주면 만든다고 하는데 천연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채굴 과정이 없잖아요. 노동 착취 등 윤리적인 문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또 랩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상위 호환 포지션을 잡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그 안에 불순물들이 조금 더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복불복이잖아요. 그런데 랩 다이아몬드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랩 다이아몬드 시장이 전체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랩 다이아몬드가 빠르게 이 다이아몬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통 명품 주얼리 매장에서 멜리 다이아몬드, 이건 티파니 앤코인데요.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는 다이아몬드를 멜리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명품 매장에서 설명을 들을 때 이 멜리 다이아몬드는 등급이 없습니다 라고
라고 안내를 받거든요. 보통 1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에만 등급이 있어요. 넷플릭스 다큐 영원한 건 없다를 보게 되면 다이아몬드의 현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믿을지 믿지 않을지는 우리가 선택해야겠지만 명품 주얼리 브랜드에서 쓰는 멜리 다이아몬드의 경우 천연도 쓰고 있지만 랩 다이아몬드를 많이 쓰고 있다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품 주얼리 매장의 멜리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도 이게 천연 다이아몬드인지 아니면 랩 다이아몬드를 쓰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작은 다이아몬드들은 랩 다이아몬드가 많이 퍼져 있다는 이야기가 다큐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천연 다이아몬드와 랩 다이아몬드 성분 차이가 없다면 같은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원가가 훨씬 더 저렴한 랩 다이아몬드를 쓰면서 천연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제품처럼 가격을 받는다는 것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니스트 서울의 귀걸이와 알로드 귀걸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이아몬드는 크기가 커질수록 가격도 더 좋아지고 등급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어니스트 서울의 다이아몬드는 등급이 있지는 않았고요. 알로드의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부 사이즈가 되잖아요. 보증서를 좀 주셨는데요. 랩 크라운 다이아몬드 라운드 브릴리언트 스타일이고요. 0.71캐럿, 컬러는 D 컬러, 투명도는 VS2입니다. 컷 그레이드는 엑설런트예요. 자, 두 가지 제품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원석의 크기가 클수록 훨씬 더 그 빛나는 느낌이 더 화려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팝의 형식으로 들어간 제품의 경우에는 반짝이는 또 범위로 승부를 하니까 어느 브랜드의 다이아몬드가 조금 더 반짝인다, 훨씬 더 화려해 보인다 이런 느낌은 없었고요. 거의 비슷하다. 팔찌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까르띠에 목걸이와는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근데 정말 아쉬운 게 이게 카메라나 핸드폰 영상으로는 잘 표현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육안으로 보면 조금 더 구별이 되긴 하거든요. 까르띠에 목걸이는 7부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4부 정도 되거든요. 옆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과 가운데 있는 것 비교를 하면서 봅시다. 차이점을 보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카메라나 핸드폰 영상으로는 구별을 내는 게 약간은 힘들 수 있어요. 뭔가 눈으로 보는 것만큼 정확하고 자세하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같은 조건에서 약간의 반짝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랩 다이아몬드는 뭔가 다이아몬드 표면 겉에서 날카롭게 탁 빛나는 더 반짝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까르띠에 천연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는 뭔가 뭉근하게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빛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이아몬드 안쪽에 커팅된 것들 사이에서 빛이 더 이렇게 투과가 되면서 그 반사되는 빛으로 인해서 안쪽에서 반짝거리는 부드럽게 머금으면서 발산되는 반짝임 같은 느낌? 자, 컬러 차이도 있었는데요. 지금 제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는 DEF 이렇게 D 컬러가 가장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 점점 더 뒤로 갈수록 노란빛이 나거든요. 근데 이 까르띠에 같은 경우에는 D 컬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 랩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화이트에 가까운 빛이 나야 하고 이 까르띠에가 조금 더 노란빛이 나야 하거든요. 그 차이는 오묘하게 느껴졌고요. 저는 또 컬러에 좀 민감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육안으로 느낀 그대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까르띠에나 티파니 앤코에서 봤던 D 컬러의 다이아몬드들은 랩 다이아몬드 D 컬러보다는 조금 더 채도가 높은 투명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명도가 조금 더 높았다고 해야 할까요? 더 맑은 깨끗한 하늘색의 느낌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 랩 다이아몬드의 D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 천연 다이아몬드의 명품 주얼리 매장에 있는 다이아몬드보다는 아주 미세하게 블랙 컬러가 느껴졌다. 그러니까 뭔가 채도가 조금 더 낮은 느낌. 이런 차이가 아주 미세하게 있었고요. 촬영을 했을 때도 느껴지는데요. 투명하고 화이트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다 라기보다는 약간은 그레이 컬러, 블랙 컬러,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의 그
느낌이 납니다. 저만 느낄 수 있어요. 컬러를 미세하게 구별해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보면은 차이가 전혀 안 난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컬러는 다르다고 해도 왜 반짝임의 성격이 다를까를 제가 자세하게 봤는데요. 육안으로 이렇게 봤다고 구별해낼 수 있는 정도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왜 그게 조금 다를까를 생각해 보면 이 명품 주얼리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커팅 기술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는 티파니 앤코 같은 브랜드도 있잖아요. 그리고 천연 다이아몬드, 이 등급이 있는 다이아몬드의 경우에 아무래도 그 랩 다이아몬드 실험실에서 연계되어 있는 커팅을 하는 곳과 명품 브랜드 천연 다이아몬드를 커팅하는 곳이 다른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 커팅에도 등급이 있거든요. 보석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아하니 커팅이 좋을수록 조금 더 블랙 컬러의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점들을 저는 약간은 느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지 않고 거의 전문가가 봐도 같다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명품 브랜드 주얼리와 랩 다이아몬드 주얼리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명품 브랜드 주얼리를 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1번,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사는 것이다. 주얼리를 착용하고 있을 때 누구나 저 사람 그 까르띠에 그 제품을 하고 있네? 저 사람 티파니 앤코의 그 제품 알아봤을 때 그런 효과가 있겠죠? 2. 브랜드의 역사적 가치와 이야기를 알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 예를 들어서 미술 작품과 같은 것이죠. 자, 미술 작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캔버스 사이즈의 작품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300만 원 하는 작품의 캔버스와 물감 가격과 1억 하는 제품의 캔버스와 물감 가격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그럼 왜 이 제품은 300만 원, 이 제품은 1억의 가치를 할까요? 그 작품이 담고 있는 시대적 배경, 작가의 삶, 플러스 갤러리의 마케팅 능력, 그리고 그 그림을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가격이 형성이 되고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더 이 작품의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가격이 높은 작품을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명품 주얼리 제품들 역시 퀄리티에 대해서 인정받은 것은 물론이고 역사적 가치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가치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3. 명품 주얼리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디자인과 세공 기술, 퀄리티를 즐기기 위해서 이것은 디테일을 보고 감탄하고 감상하는 감각적인 만족이 들어가죠. 4번, 소장 가치. 자, 그렇다면 랩 다이아몬드를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천연 다이아몬드는 비싸다. 하지만 똑같은 다이아를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2번, 1번의 이유로 다이아 팝의 제품 혹은 큰 사이즈의 다이아몬드를 착용할 수 있다는 점. 3번, 모든 보석 중 다이아몬드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의 경우에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점. 4번, 착용하고 있을 때 이와 비슷한 다이아 세팅이라면 최소 1000만 원에서 억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10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스럽지 않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이유들로 명품 주얼리와 랩 다이아몬드 제품들을 구매하고 계실 텐데요. 테니스 팔찌의 경우에는 그 브랜드의 고유의 디자인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뭐 다이아 팝에로 그냥 간단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의 경우에는 랩 다이아몬드로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브랜드 고유의 디자인, 브랜드 고유의 세공 기술, 뭐 예를 들어 팬더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반클리프 아펠의 아람브라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 자체의 디자인, 세공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디자인의 제품을 하면 누구나 까르띠에구나, 반클리프 아펠이구나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어니스트 서울의 이 디자인, 다른 랩 다이아몬드 브랜드에 없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이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반지 결혼 기념 주간에 정말 난리 영화 한 편 찍으면서 찾았잖아요. 그 장면 기억하시죠, 로열님들? 이 밤에 우리가 무서울 수 있어. 뭐 반짝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잠깐만요. 어디요?
정말 극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산속에서 찾았는지. 근데 한 가지 되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그때 주차장에 이걸 떨어뜨렸었잖아요. 그때는 너무 찾았다는 기쁨에 살펴보지 못했었는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뭔가 이 위에 자동차들이 좀 지나다녔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조금 두껍고 어느 부분은 약간 눌려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까르띠에 매장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직원분에게 보여드렸더니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다고 하시면서 한번 다시 까르띠에 감정 검수 그런 걸 맡겨보셔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이아가 깨질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다이아가 단단해서 유리를 자를 수 있는 강도를 가지고 있는데 압력이 가해지거나 이러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이 발이 물고 있잖아요, 미세하게. 근데 자동차들이 위에 지나다녔으니까 그 발이 조금 벌어져서 이 다이아몬드가 빠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촬영을 끝내고 까르띠에 매장에 한번 맡겨봐야겠습니다. 우리 로열님들은 천연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시거나 랩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실 때 현명한 소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7부 내 발로 잡고 있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잘 때도 하고 있고 샤워할 때도 하고 있고 빼지 않고 문신템으로 하려고 구매를 했는데요. 이렇게 1캐럿이나 7부, 5부의 다이아몬드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디자인 세공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랩 다이아몬드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열님들의 혼란스러웠던 뭔가 명확하지 않았던 고민에 해결이 됐을까요? 앞으로도 명품 주얼리 그리고 랩 다이아몬드 브랜드들 예쁜 제품들 있으면 아주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로열님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 이유라트